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스쿨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계속 빠지고 있죠. 왜 빠지는지 또 정확한 데이터 드리븐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내러티브에 집중할 시기들이고요. 기술적으로 볼만한 내용들도 같이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일단은 업비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또 쉽게 할 수 있게. 일단 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는 이전 저점으로 그 지지대를 내려야 되는 시기예요. 한 번 더 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말 공포감이 극대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뭐 머지 않았다라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지를 깬 다음에 반등을 줍니다. 그 주식처럼 지지라인 그대로 반등하는 경우는 없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한 번 더 뺐다가 가는 그런 그림들을 차트를 많이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너무나도 지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누구라고 하더라도 더 빠진다 이런 얘기만 많이 할 겁니다. 저는 항상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거의 매일같이 방송 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차트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인 이슈나 뉴스 또 데이터가 또 나오는 게 있는지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죠. 저는 하락장에서도 뭐 방송을 안 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분석을 해서 더 세밀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승 엔진이 꺼졌어요. 반등을 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은데 상승 엔진이 꺼졌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ETF만 보면 된다. ETF만 봤을 때 크게 문제만 없으면 여러분들 뭐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어제 방송에서도 말미에 강조를 드렸어요. 그 부분 한번 다시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ETF에 대한 부분들, 이제 온체인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주일간 비트코인 ETF 통계를 내봤더니 9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빠졌습니다. 한 10억 달러가 빠진 거죠. 거의 뭐 기관들도 빠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리테일도 많이 빠지겠지만 기관들도 이유를 불문하고 리스크 회피 모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엔진 오일이 다 새 가지고 기름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현재 차가 더 굴러가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 자금이 이렇게 쉽게 빠지는 경우들은 일단은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해줘야 된다. 11월 3일 하루에만 빠져나간 물량이 1억 8천만 달러입니다. 2억 달러 정도 되죠. 일주일 동안 10억 달러인데 하루 만에 2억 달러다? 그러면은 분명히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물량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졌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테일이 먼저 공포에 휩싸였고 기관까지 같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숫자가 찍힌다라는 건 공포가 숫자로 변했다라는 의미이고, 최근 일주일 물량도 꽤나 크게 빠졌는데 어제 물량도 더 크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차트에서 우리가 떨 필요는 없다. 왜냐면 빠질 만큼 빠졌고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 유출은 당연히 현물 매도 직결하는 거고요. 선물에 대한 청산액도 높은데 오늘은 현물에만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OTC 거래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OTC 거래는 정말 말 그대로 고래 아니면 기관인 경우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도 OTC 거래 거의 안 하시죠? 일반 리테일들은 OTC 거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CEX로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은 CEX 거래소도 대부분 탈중앙의 그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중앙 거래소를 쓸 겁니다. OTC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고 기관들이 이 가격에는 못 사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는 거죠. OTC는 장외 거래라서요, 대형 기관이 조용히 사고 파는 통로입니다.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OTC에서 먼저 매수해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지금은 OTC 데스크가 조용합니다. 이게 급등이라기보다는 마찬가지로 급락도 마찬가지예요.
급락을 하게 됐을 때 OTC에서 크게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코인으로 보유하려는 그런 또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떨어져도 변동성이 클 때도 OTC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지금 시기에 OTC의 물량들은 전혀 없다. 근데 거래소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커지고 있다. 그럼 지금 OTC 온체인에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이제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 현금화하려는 물량이 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기존의 수익이 충분히 났던 고래들,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지금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월봉에서 보시면 사실 뭐 지금 일본 키니까 뭐 그렇지만 지금 월봉 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오른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했던 지금 거의 다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좀 많이 힘든가 보다 비트도 근데 우리가 수익 많이 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현금화를 확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약간의 뭐 치환할 자산들은 치환을 하고 아니면 현금을 좀 보유했다가 지금 어쨌든 좀 공포가 좀 그게 달하니까 조금 더 피가 낭자해질 때 한번 쓸어 담으러 가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 마인드는 똑같습니다. 그거를 또 얼마나 현명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 공포를 뚫느냐 안 뚫느냐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11월 1일 며칠 전이죠. 하루 동안에 고래가 코인베이스로 옮긴 물량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코인베이스로 옮겼다라는 것, 그거는 기관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로 보거든요. 코인베이스의 물량 그 데이터들은 프리미엄을 더 주는데 이렇게 코인베이스로 갔다라는 건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한 달 동안 채굴자들의 흐름도 봤어요. 현재 21만 BTC가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많이 옮겼습니다. 방금 해석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뭐다? 수익이 충분히 났다, 채굴자들도. 근데 어쨌든 채굴자들은 또 채굴을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뭐 걔네도 전기세를 내야 되고 그래픽 카드를 또 사야 되고 채굴기를 또 사야 되고 또 아니면 채굴기를 확장을 해야 되고 유동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피아트 머니가 최소한의 피아트 머니는 필요하다. 비트코인으로 월세 내고 비트코인으로 세금 내고 또 비트코인으로 뭐 여러 가지를 센터 확장하고 채굴기 사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전기세 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숏텀 홀더의 지표를 보면 더 나오는데 자 보시다시피 84% 수익권인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74%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왜냐하면 한 80% 이상이 단기 투자자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권이 물량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래프가 내려와서 74%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본전 물량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차익 실현 매물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손절도 나갈 수 있는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애들이 30%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손실 구간에 있는 애들도 나오니까 물량 수급의 싸움이 커요. 왜냐면 손절 물량이 나가니까. 그전에는 수익 실현만 나가니까 이제 그 홀딩을 해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손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패닉 셀이 더 같이 있을 거고 더 하방 압력을 줄 거다. 현재 121K에서 13%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3,000조 원짜리 자산에서 13%가 빠진 거면 300조가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인데 반토막이 빠진 거고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정도 되는 물량이 빠진 겁니다. 엄청나게 큰 물량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물량이 빠졌는데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 그것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어제나 50% 정도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오늘 원달러 환율 왔더니 1430원 지금 현재 윤석열 계엄 선포하고의 그 시기까지 지금 이재명 정부
거의 최근 3개월 그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때와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깰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의 투자 판단들은 매크로도 동시에 보고 한국에 대한 상황도 동시에 보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같이 봐야 된다.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11월을 또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금리 인하가 이미 진행된 10월에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더 반영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건 지금 뭐다? 온체인 쪽이고 결국 ETF 자금이다. 패시브 자금으로 꾸준하게 받쳐줘서 올려주는 거. 지금 우리나라 지수 올라가죠. 연기금이라는 패시브 자금이 계속 받쳐주니까. 제가 패시브 자금이 안 받쳐주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산들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패시브 자금이 받쳐주는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어려웠다. 어려운 부분만큼 또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상승 동력이 꺼졌다.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기름은 충분하지만 엔진오일이 빠져있다. 엔진오일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엔진이고 아무리 기름이 꽉 차도 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이라는 핵심 모멘텀을 채워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코인은 불장 쪽으로 그림을 만들 겁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또 하나의 이 소식을 드리면요, 지금 김프가 한 3% 이하권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슬슬 적정가에 일치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되는 경우 투심은 금방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비트코인 스쿨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분석들은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들과 아주 꼭 필요한 뉴스들, 지표들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최근에는 저희 쪽에서 저희 트레이딩 팀이 내부자 고래 트래킹도 해가지고 수급 데이터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어려운 시기에도 큰 도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스쿨이었고요. 또 텔레그램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